잠자는 숲속의 미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뭐 생각나세요? 좀 생각이. 이게 애니메이션도 뭐 디즈니사에서 이제 영화도 나왔고, 전 영화 어릴 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영화관에서 본 게 아니라 예전에 저희 집에 그 디즈니사, 월드 디즈니사라고 이 비디오가 있었어요. 비디오 우리가 어릴 때 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는 비디오 테이프, 우리 비디오 테이프 넣는 거 있죠. 넣어가지고 그게 한창 그거였거든. 그래서 항상 뭐 영화나 이런 거, 요즘에는 DVD 뭐 아니면 다운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도 빌려주는 대여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항상 뭐 빌려서 봤었는데, 그때 저희 집에는 이제 이모,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 만화 영화 비디오가 쫙 다 있었어요. 시리즈로 여러 가지 만화, 뭐 알라딘, 백설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인어공주 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는 이제 낙으로 막 그러는데, 네, 맞아요. 그쵸? 이제 보면 되는데, 사실 보면은 알죠? 비디오 보면 틀면 그거 나잖아. 뭐 옛날에 담배 피는 시절, 뭐 호랑이 나와가지고, 막 이 테이프를 무단 복사하지 말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이제 그런 거, 기억나시는 분은 아실 거고, 지금 10대 친구들은 사실 모를까? 사실 모를 거야. 사과는 그거고. 섞였지? 맞아, 섞여.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건지. 선생님입니다. 이 그림, 이거 영상 아직도 생각나. 이거 비디오 만화 보면 이런 그림 나오는데. 자, 대충 보면은 있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녀가 저주에 걸려서 긴 잠에 빠진 공주가 이웃나라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는 이런 해피엔딩으로 관련된 만화죠. 동화죠. 그래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라고 부르는 이 동화는요, 일단 동화로 이제 글로써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발레,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이런 것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처음에 원작을 쓴 작가는요, 바실레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샤를페로라는 분이 동화를 썼는데, 이 동화를 대본을 삼아서 이제 발레 음악으로 나온 게 차이코프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예요. 보면은 이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은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백조의 호수 아시죠? 백조의 호수가 원래 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유일한 거였는데, 예전에는 백조의 호수가 대중적인 큰 인기를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예전에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훨씬 더 발레곡으로 많이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영국 공연, 1921년 이제 영국에서 이제 발레 공연이 히트를 쳤대요. 그래서 이제 되게 유명해지고, 지금은 이제 차이코프스키의 3대 걸작 발레 중에 하나로 손꼽히면서 지금도 많은 세계적인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면요, 정확히는 알 수 없대요. 근데 이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대략 한 14세기경, 아주 오래됐죠. 어떤 미상이 작가가 쓴 걸로 발견이 됐다고 하고요. 이후에 정식으로 이것이 동화로 출시된 버전은 1634년, 아주 오래됐죠. 17세기 정도죠. 이탈리아 출신의 바실리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이때는 제목이 뭐냐면은 해, 달, 그리고 탈리아라는 제목의 동화였대요. 그러니까 아예 제목 자체가 다르죠. 해, 달, 그리고 탈리아.
라는 이런 제목의 동화로 먼저 출시된 게 최초의 버전입니다. 17세기경에. 그래서 이것은 이 버전을 보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법에 걸려서 잠이 든 공주, 그 다음에 공주를 구하는 왕자 이야기. 좀 비슷해요.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하대. 근데 그때 처음 나왔던 버전에는요, 강간, 불륜, 그다음에 식인 귀신, 식인 괴물, 뭐 이런 이야기까지 같이 동화에 들어가. 그래서 사실 동화라는 게 말 그대로 어릴 이야기 화자잖아.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동화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금은 힘든, 약간 그 무시무시하고 약간 끔찍한 이야기가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막장, 그쵸? 약간 그렇대요. 차이코프 씨 아들? 그래서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요, 이제 이게 조금 바뀌는 게 1697년, 이거 이제 1600년대 같은 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프랑스 출신의 작가인 샤를 페로라는, 여기 첫 번째 이 그림에 보면은 샤를 페로의 이게 그 일러스트라고 돼 있죠, 여기. 이분이 샤를 페로가 이제 다시 쓰게 되는데요. 이게 그 동화의 원작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로의 버전은요, 사실 그 앞전에 바실레 것보다는 조금 순화가 됐지만 잔혹성은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근데 이후에 이제 1812년, 그러니까 19세기에 이제 이때 와가지고 그림 형제가 이제 다시 쓰게 되는데, 이때 잔인한 부분이 제거가 된대요. 그리고 해피엔딩으로 이제 끝나게 다시 그 동화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으로 보면은 어떤 미상의 작가가 시작했지만 이탈리아의 바셸레, 그 다음에 프랑스 작가인 샤를 페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일의 그 그림 형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화로 만들어지는 우리 디즈니사의 이야기. 요렇게 이렇게 역사가 쭉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이름 스키. 그래요. 그래, 콩지 자요? 그래, 고마워요. 동영상에 또 써준 거 콩지 고마워. 잘 자요. 그리고 고마워. 내가 그 기간 안에 햄버거 꼭 잘 먹을게요. 내 또 기프티콘 받은 거 고마워요. 근데 틀어놓고 자요.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은 그림 형제. 이 잠자는 숲 속의 미녀에 실린 일러스트레이션이다. 조금 순하네. 그 좀 비슷하죠? 근데 비슷해요. 햄버거 맛있게 잘 먹을게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잠자는 숲 속의 미녀가 그럼 이제 어린이를 위한 동화가 된 건 언제냐? 이게 이제 디즈니를 만난 게 언제냐면 1959년. 거의 1960년.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디즈니 버전으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알잖아. 신데렐라도 있고 미녀의 야수 등과 함께 고전 동화를요,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성공을 거두는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뭐 뮤지컬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디즈니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어른을 위한 판타지로 만든 게 이제 2014년에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말레피센트죠. 말레피센트 보셨어요? 저는 영화관에서 그때 이제 처음 그 개봉을 했을 때 판타지 영화로 개봉했을 때 너무 기대했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완전 짠 내 스타일인 것 같은 거. 그래서 보고 싶다 했는데 그때 못 봤어요. 그래서 보고 작년인가? 작년 아니다. 올해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제가 방송 이제 하면서 시작할 때 방송하면서 말레피센트를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영화 보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 자체는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옛날 원작 동화를 보면은 공주, 왕자, 그래서 해피엔딩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춰줘서 쓰이게 되잖아요. 근데 동화적인 내용이로. 근데 이 말레피센트는요, 이거를 조금 비틀어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마녀의 시각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왜 마녀는 공주를 깊은 잠에 빠뜨렸는가 하는 이것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뭔가 비틀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젤리나 졸리 출연했던 영화 중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이제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요. 그다음에 개봉 첫 주에는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성공을 거둔 영화입니다. 그랬죠. 좀 세계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대 순으로 많이 변화된 동화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줄거리를 잠시 또 간단하게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줄 그은 거는 전에도 했던 것처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옛날에 어느 평화스러운 마을에 금실 좋은 왕과 여왕이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여자아이가 공주가 사실 되게 귀한 딸이죠. 왕과 여왕은 공주가 태어난 기념으로 파티를 열었는데 모든 마법사들을 초대했지만 마음씨 나쁜 마법사는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나쁜 마법사는 왕과 여왕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16살이 되면 공주는 물레에 찔러 죽을 거라고 마법을 걸었죠. 다른 마법사들이 공주를 죽지 않고 잠들게 만들어 줬죠. 근데 다시 마녀 가고 나서 다시 마법을 걸게 되죠. 근데 다른 이성이 와서 입술을 맞추게 되면 입맞춤을 하면 마법에서 풀려나게 이렇게 마법을 걸었습니다. 말레피센트에 나오지만 3명의 요정이 나오죠. 요정이 작은 요정, 날아다니는 요정이 나와서 이제 새롭게 마법을 걸어주는데 그날 이후로 왕과 여왕은 나라에 있는 모든 물레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공주는 아름답게 자랐죠. 그리고 이제 16번째 생일이 됐는데 공주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일 성의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저도 아직 기억이 나네요, 내용이. 그래서 소리를 따라가니까 마법사가 물레를 돌리고 있었죠. 변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주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 자연스럽게 물레 소리 같고, 왜냐면 이제 모든 그 나라에 있는 물레를 모두 불태웠으니 없잖아. 처음 보는 거니까. 손에 물레 손이 갔고, 결국에는 물레에 찔려서 잠이 들고 말았죠. 진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진짜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그래요. 어, 1년 다 됐죠, 친구님. 와, 너무 반갑다, 친구님도. 1년 다 돼가지고 제가 1월달 되면 1년이에요. 정확히 1월 6일. 제가 2016년 1월 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 이야, 친구님 진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많이 바쁘셨나봐요. 아니요, 핸드폰은 쪽지 확인 못해요. PC로만.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기념하는 날이 되면 제 팬분들한테 쪽지 다 돌리거든요. 근데 확인 안 하신 분들 많아요? 응, 괜찮아요. 응, 괜찮습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프지 마시고. 저도 요즘에 아프거든요. 네, 지금 일단 깨알 코너 중이니까 깨알 코너 빨리 끝내고요. 혹시 시간 되셔서 같이 계셔주시면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요? 맞아요. 쉽지는 않죠. 음. 같이 하고 빨리 해놓고 같이 얘기할게. 진구님도 되게 오랜만이라 갖고. 자, 그래서 공주는 나쁜 마법사에서 마법에서 풀려날 수는 없었고요. 이제 착한 마법사들이
잠재웠죠. 이제 공주가 마법에서 풀려나게 되면은 모두 같이 깨도록 이게 잠재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나라 왕자가 성을 지나게 되죠. 이때 나쁜 마법사가 그 가시나무로 둘러싸도록 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 마법을 풀 수는 없었어요. 용감한 왕자는 할머니로 변신한 착한 마법사에게 불쌍한 공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가시나무를 베어내고 나쁜 마법사를 죽이고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깨어나고 왕자와 공주는 첫눈에 반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삽니다. 라고 이게 이제 모든 내용이죠. 진구님, 300기 때 오셨으면 좋았을 거야. 300기 때 오신 분이 많이는 없으셔갖고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도 뭐, 축하해주신 분들 축하해주셔서 감사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처음에 이제 내용의 줄거리에 제가 생각해본 게 금실조 왕과 왕비가 살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기다리고 고민하다가 생긴 게 이제 이 여자아이 공주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그 뭐지 아이가 생긴 게 아니고 요즘 불임 부부가 되게 많잖아요. 뭐 불임 선천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지만 이게 한정적으로 여자만 불임이 아니라 남자 중에서도 좀 불임이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적인 영향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현대인의 스트레스도 그렇고 여자분들 특히 또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불임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예전에 만약에 뭐 인공수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요즘에 인공수정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요런 인공수정이 있다고 하면 있었으면 그게 많이 기다리진 않았을 텐데 약간 그런 생각 해봤고 캣님 다시 왔어요. 버퍼 안 올라가서 다시 왔다고. 콩쥐 다시 온 건가? 많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16살이 되면은 공주는 물레에 질려 죽을 거라고 했는데 좀 약간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하필이면 16살일까? 왜 그 마녀는 16살이 되면 공주가 죽을 거다라고 했을까요? 사실 많잖아요. 10살도 있고 아니면 20살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생각해봤는데 요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그 연령이 수명이 많이 길어지고 그래서 그 뭐 결혼 정년기도 잘 없고 여자분들도 직장을 가지시고 그래서 나이가 많아도 사실 늦게라도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랬고 수명 자체도 짧았고 거의 한 그 15세, 16세,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는 15살, 우리나라 나이로는 16살. 이쯤이 결혼 정년기였죠. 보통 이때쯤 되면 이제 성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성인식을 했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제일 이쁠 정말 그 파릇파릇할 나이인 16살에 되면은 이제 죽게 될 거라고 마법을 걸었던 게 아닌가. 저 혼자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너와 파찌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개불뚱님도 어서 오시고, 네,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튕기나요? 튕기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 튕기지? 왜 튕기지? 뭔가 끌까? 꺼야 되나? 노래를 끌까? 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자, 추천, 개불똥님 추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콩지 부캐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다른 이성이 와서 입술을 맞추면 마법에서 풀려나는 마법을 걸었다. 그쵸? 입맞춤을 하면 깨어난다. 라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왜 아까 전에 처음 이탈리아 그 작가가 썼을 때 원작에 보면은, 진짜? 고마워. 최고.
남자다잉. 응? 의리!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약간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었다 했잖아요. 원작에. 그러니까, 뭐, 강간이라든지, 그 불륜,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잖아. 응? 공주는 의식이 없는데, 왜, 왕자가, 그죠? 처음 보는 낯선 왕자가 와가지고 입맞춤을 깨워난대. 어떻게 보면은, 또, 폭력적인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희롱 같은 거? 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시, 그, 해석을 해보면. 뭐, 굳이 입맞춤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은 버퍼 없는 거 같은데, 왜 캣님, 어떻게, 왜 버퍼가 생기지? 왜 그럴까요? 미안해요. 이거를 조금 꺼볼까? 네, 줄여볼게. 미안. 나 때문이면 어쩌지?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공주. 이제 여러분도 이상하게 동화 속의 공주는 왜 다 예쁘다 그럴까요? 왜 다 예쁠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성인용에서 왕자가 강간해서 애가 셋이라고. 그래. 만약에 우리 입맞춤 아니면은, 입맞춤 말고라면은 뭘로 또 깨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흔들어 깨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뭘로? 뭔가, 마녀를 죽이면, 뭐, 깨어난다. 요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왜? 입맞춤일까? 그리고, 공주들은 진짜 좀 예쁜 것 같아요. 항상, 좀 못생긴 공주, 뭐 있을까? 여러분들, 못생긴 공주 이야기 동화 있을 법한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건데, 보통, 그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는 다 예쁘고, 미녀고, 이래요. 그게 아무래도 동화니까, 이제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아름다워야 되고 뭔가 좋아야 되고 그렇잖아. 그런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슈렉? 아, 맞네. 슈렉에 나왔던 피오나 공주. 근데 슈렉은 동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애니메이션을 위한 대본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네요. 피오나 공주는 원래 못생긴 거야? 아니면은, 원래 예쁜데 못생기게 변하는 거야? 뭐야? 정책을 모르겠다. 위세척? 위세척이 뭐야? 뭐죠? 그러니까 원래 예뻤는데, 못생겨진 건가? 아니면, 원래 못생긴 건데, 한 번씩 예뻐지는 건가? 뭐지?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예쁜 모습도 본인이고, 좀 무서운데요? 좀 무섭네. 뭐야, 본 모습이 이중인격이야? 이중적인 사람인가? 좀 무섭다, 맞죠? 원래의 모습이 두 얼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아, 캣님, 미안해요. 응. 저녁이 되면, 오크가 돼요? 아, 너무 웃기다. 아, 그래, 웃기다, 맞아. 자, 그 다음에요. 공주는 처음 보는 물건이라 이제 물레 소리에서 물레에 잠이 들었다. 제가 그걸 찾아봤어요. 왜 물레에 손을 찔린다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도 찾아보고 많이 찾아봤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서양, 이게 만약에 뭐 이때가 중세인지 언제는 모르지만 옛날 시대니까, 뭐 중세 시대, 뭐 물레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 왜 물레에 찔리게 했을까라는 게 좀 궁금해서 이리저리 많이 찾아봤는데,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관련된 건 없더라고요. 없는데, 일단은 그 보면은 물레에 찔려서 잠이 들었잖아요. 이것은 파상풍, 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상처라든지 이런데 보면은 우리가 파상풍이 현대적으로 의학에서 파상풍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그 정의를 찾아봤는데요.
이 상처가 우리가 생겼을 때 그 주위에 파상풍균이 함께 번식을 한대요. 근데 그게 이게 신경 독소가 있는데 그 신경세포에 이 독소가 작용을 해서 근육의 어떤 경련을 주는 마비라든지 동통이 뭐냐면 몸이 쑤시고 아픈 이런 걸 동통이라거든요. 이걸 동반하는 어떤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을 파상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파상풍에 의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쵸? 옛날에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의학적으로 발전을 못해서 요즘에는 보면은 뭐 항염 관련된 주사. 그러니까 파상풍, 저도 지금 손가락이 괴사됐잖아요. 괴사라는 게 손가락이 썩어 죽는 건데 이것도 약간 이 손가락에 이것도 그렇게 보면 이제 염증으로서 의한 이제 그런 거지만 파상풍도 말 그대로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저도 손가락이 썩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요즘에는. 그 썩지 말라고. 그 다음에 소염제를 먹죠, 약으로. 저도 소염제 먹었거든요. 손가락 썩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근데 요즘 옛날에는 그런 의학적인 기술이 없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죽게 되는 게 이제 파상풍인데. 그쵸? 그런 주사도 맞잖아요, 우리가. 어디 다쳤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런 죽음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이제 물레에 찌어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폐혈증이라는데 폐혈증도 파상풍이랑 비슷한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 위생물에 감염이 돼서 뭐 발열이라든지 그다음에 호흡수가 많아지고 백혈구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걸 폐혈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 물레 찔려 죽게 된 이것이 그 마법이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현대의학적으로는 파상풍이나 폐혈증에 관련된 어떤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동화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생각할 거리가 많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캣님 또 다시 왔어요. 그 다음에 무예가 출중한 왕자가 아까 전에 이제 다 나 없어도 죽이게 되잖아. 이제 요런 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약간 그런 거죠. 왕자라면 과연 다 무예가 뛰어난 거 맞죠?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아까 공주가 예쁘다는 것처럼 그 얘기가 있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이거 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요즘 세대도 많이 통용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어떤 분들 보면은 제가 마음에 드는 호감 가는 여성이 있는데 먼저 고백을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다가가도 괜찮을까요? 이런 거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용기 있게 다가가는 분들이 여자의 마음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내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한다 이런 걸 내 마음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려면 내 마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좋은 거죠. 고백 안 하고 용기 없다고 두렵다고 그냥 그 차일게 두려워서 말도 못 하시는 분들 사실 좀 안타까워요. 한 번쯤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용기 있는 사람, 왕자를 용기 있게 보면은 그런데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 양면성이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좀 너무 무식한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잘 알지 못하는 그냥 여자 단순한 어떤 한 나라의 공주고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이렇게 걸고 뭔가 싸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약간 무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자 입장에서 저는 여자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것 같아요? 이 왕자를 평가해 본다면. 둘 다 괜찮은데 용기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주니까 뭔가 한나의 공주 예쁠 것 같으니까 그냥 너무 한번 건드려 본다는 심성으로 한 게 아닌가. 너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맞춤, 그러니까 강간이라고도 아까 제가 했지만 그건 조금 너무 많이 좀 크게 얘기한 거라고 가정에서 얘기한 거라면 자고 있는 도둑키스라고도 볼 수 있죠.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놨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으로 보면은 금사빠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죠. 근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금사빠를 너무 금방금방 바뀌고 약간 부정적으로 사실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근데 저는 첫눈에 반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첫인상에 사람을 딱 봤을 때 호감이 있다 없다로 저는 좀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되게 인상이 좋거나 제 스타일이다 하면 저는 되게 적극적으로 제가 다가가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금사빠가 그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 사람을 동시에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건 되게 나쁜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만 딱 빠지면서, 이 사람한테만 올인하면서 내 뭔가 사랑과 내 진심과 이런 걸 다 전달하는 사람이면 되게 로맨티스트죠. 되게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금사빠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를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금사빠이고 싶어. 그니까 그게 얼마나 낭만적인 거예요. 내가 딱 봤을 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상대방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또 준비한 잠자는 숲속의 공주에 그러면은 그 사랑 이야기의 교훈적인 걸 보면은 사실 접대 헨델과 그레텔을 뭐 아이들의 재치, 아이들의 순발력 이야기를 했지만 이 내용은 사실 그렇게 뭐 고효율적인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냥 제일 기본에 충실한 동화예요. 그러니까 공주의 어떤 그 외모, 아름다운 공주와 그 다음에 용기 있는 왕자의 사랑 이야기, 그러니까 러브 스토리,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 제일 기본에 충실한 동화라고 나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원작가인 바셸레, 그 다음에 그 샤르 페로 이야기인데 그 바셸레의 이야기를 보면요, 원작의 어떤 교훈적인 거, 아니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바셸레는 일단 귀족층을 대상으로 이 책을 썼기 때문에 부부간의 어떤 충실함, 부부간의 어떤 지켜야 되는 도리, 그 다음에 상속, 어떤 그 재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그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샤르페로의 그 이야기의 어떤 포커스를 보면은 인내의 기다림의 가치, 그다음에 여성의 순종, 이런 것을 강조해서 내용을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화, 지금 요즘에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근데 대충 그 스토리 상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했고,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끝내기 전에 나온 게 뭐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원래 그 원작의 그림 형제가 쓴 내용에는요, 결혼 이후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내용 자체가 원작에는 1부, 2부처럼. 그러니까 1부에는 아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2부로 약간 2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요 이야기가 좀 그 아까 얘기했지만 식인과 관련된 건데 조금 잔혹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조금 길어가지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또 담지는 못했고요. 이걸 알아왔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약간 생소한 이야기야. 잠시만요. 그래서 이걸
다 읽어드리면 너무 길어요. 길어서 좀 이제 제가 줄여서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빨리빨리. 그 이제 공주와 왕자가 결혼을 하고 이제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게 끝이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보면요.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되게 행복하게 막 이렇게 행복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왕자가 자기네 이제 그 이웃 나라의 왕자였잖아. 자기의 나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갔는데 이제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왕자니까. 그래서 그 왕이 왕자한테 너 어젯밤에 어디서 있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왕자는 그냥 사냥하는 중에 길을 잃어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댔대요. 그리고 이제 뭐 그냥 어느 집에 광부의 집에 가서 도움을 받아서 하루를 지내다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왕은 그 왕자의 말을 그냥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 왕자의 엄마 그러니까 왕비죠. 왕비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왕자가 왠지 그 연인이 생긴 것 같은 거야. 약간 그 의심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왕자는 근데 그 공주가 보고 싶잖아. 그래서 적당한 핑계를 이래저래 핑계를 둘러대면서 한 4일, 3, 4일 정도 매주 3, 4일 정도를 이제 궁궐을 비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디 갔다가 오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비는 약간 의심을 하고 있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2년이 흘렀대요. 2년이 흘러서 이제 그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사이에서는 아이가 2명이 생겼어요.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 이렇게 딸과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왕비는요, 이제 그 자기의 아들 이 왕자가 계속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떠보면서 이제 했는데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왕자의 엄마 그 왕비가 식인 괴물이었던 거죠. 이상하죠. 식인 괴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사람에게 자기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어요. 왕자는 항상. 그래서 그 왕비는 자신이 식인 괴물인 걸 숨기고 궁궐에서 왕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식인 괴물의 습성은 버리지 못했어. 습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어린아이들이 보면은 잡아먹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다시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왕자의 아빠가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왕자가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이 공주랑 결혼한 걸 이제 그때서 밝히게 되는 거죠. 거의 한 4년이 흐른 뒤에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자신의 왕의 엄마니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대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대비가 되고 이제 왕자가 지금 왕이 되고 그다음에 잠자는 숲의 공주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왕비를. 근데 이제 그 그 대비가 식인 괴물이잖아요. 그 어린이들을 그 왕의 아까 딸과 아들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잡아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시중한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라고. 자기가 잡아먹고 싶으니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종은 이제 이 대비의 명령은 어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른 그 사슴, 고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속이고 가지고 가서 그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먹게 되지.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나중에 그 마지막쯤에 가면 대비가 자신의 며느리 공주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아 튕겼어요. 12시 돼서 튕겼나봐. 고마워요 알까리 언니. 그래서 자기 대비를 잡아먹고 싶다. 자기 그 며느리를 잡아먹고 싶다. 시종한테 죽여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것까지는 그 시종이
속이지를 못하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이제 그걸 너무 속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까 싶은데 그것도 이제 사슴고기로 일단 대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엄청 개걸스럽게 맛있다 이러면서 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시종이. 근데 나중에 정원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랑 그 손녀가 놀고 있는 거 발견했어요. 대비가. 그래서 그걸 보고 화가 났죠. 근데 갑자기 그 왕자, 그러니까 왕이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대비가 큰 어떤 통에 자기가 숨었어요. 근데 그 통 안에 엄청 큰 짐승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짐승한테 그 식인 괴물인 대비를 그 짐승들이 잡아먹히게 되죠. 그래서 죽게 됩니다. 대비가. 근데 그래서 이제 왕은 자신의 어머니가 그래도 식인 괴물이지만 죽은 게 슬프잖아요. 그래서 슬픔에 잠겼는데 하지만 그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또 자식들이 있잖아. 보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이게 또 원작의 2부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잔인성이 있던 동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의 내용은 사실은 뭐 그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거지만 샤를페로의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그 결혼 이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왕자의 엄마가 식인 괴물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이코패스라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식인 괴물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이와 그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착하죠. 시중은 착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들려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화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성인들이 이렇게 읽으면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에 내용까지는 원작은 찾지 못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왜 강간인지 불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 뒤에 내용을 유추해봤을 때 앞에 그런 입맞춤을 하고 그런 거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강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인 동화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뭐 이번에는 이게 잠자는 숲속의 공주 이야기를 제가 찾아보면서, 예전에 내가 알았던 동화 내용을 한 번 더 유추해보고, 그럼 예전에 봤던 말레피센트의 영화도 한번 떠올려보고, 이래저래 생각을 좀 재해석을 해봤는데, 몰라요. 나 혼자 그냥 이제 생각해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동화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니까, 한번 좀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죠? 오늘도,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깨알코는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도 여기서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님도 어서 오시고요.